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저 사람도 했네? 책에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나오네?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의 결과 차이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그거 접어버리고 저 사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계속 누군가 돈 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마음가짐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미리 지레짐작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닥친 문제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테스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 매번 잘 될까요? 매번 오르막 내리막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항상 생겨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뭐라고 생각한다? 테스트다. 이거 퀘스트네? 이거 깨면 레벨업 되겠네? 내가 더 성장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무지예요, 무지. 무지는 뭐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하고 멘토한테 물어보고 찾아보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고 도망가고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찾아보면 돼요. 해결 방법 찾으면 돼요. 책 읽으면 되고 유튜브 보면 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찾아 나서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지금 해결하고 싶은 가장 시급한 문제. 그 한 가지씩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내일 당장 퇴사하고 싶다. 내일 당장 해외여행 가고 싶다. 내일 당장 부모님 용돈 드리고 싶다. 효도여행 보내드리고 싶다. 이거 어떻게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90% 이상은 돈으로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금기시 여기는 그런 환경에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낙찰자 단톡방 이런 걸 만들어놔요. 낙찰 한 건 받으면 내가 막 안도할 수 있거든요. 이제 됐다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2건, 3건, 4건, 5건 받고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 버는 사람들이 그 톡방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기부여 받고 자극받는 거, 그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꾸준해야 돼요. 그 시장에 계속 머물러야 돈 냄새를 맡고 그 돈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이번 투자에서 내가 잘못된 점이 뭐지? 하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경매로 돈 제일 크게 벌 수 있을 때는 하락장입니다. 어떤 투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남들 안 할 때, 남들 덜 가질 때가 진짜 돈 크게 벌 수 있을 때거든요. 물론 상승장 때 돈 못 번다? 아니에요. 상승장 때도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랑 상승장, 하락장 다 있어보면서 이때 상승장 때는 이런 투자 전략, 하락장 때는 이런 투자 전략 가지는 게 유리하다. 판단하고 못하고는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꾸준히 여러분들은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꾸준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도 포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투자를 새로 시작했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 제일 중도 포기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뭘 간과하냐면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자체를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방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있으면 돼요. 일, 주간, 월간, 연간 목표가 세워 있으면 내가 어디서 놓치고 있는 게 부분이 뭔지, 어떤 걸 더 부족해서 보완해야 되는지를 다 체크를 할 수 있으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 목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어떤 여러분들이 새로운 투자나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하게 된 거예요. 내 본업에 치여서, 나의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냥 그대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꼭 이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지금부터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단언컨대 딱 한 가지, 부동산 경매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주식 투자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청약 투자를 하든 분양권 투자를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걸 다 뛰어넘어서 제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 부동산 경매입니다. 왜 부동산 경매를 얘기를 하냐면요, 경매 장점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소액으로 가능해요. 일반 매매로 여러분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대출 최대 70% 나와요.
근데 경매는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내 돈을 적게 들이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시드가 부족한 사회초년생부터 되게 다양한 직장 연령대가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 경매를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소액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어떤 여러분들 투자나 자산에서 그런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사자마자 수익을 확보하고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 특히 부동산 투자도 안정적인 투자인데 그 중에서도 경매라는 건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투자 기술인 거죠. 시세보다 저렴하다.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는 1,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번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 다 떼고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를 해서 그 정도 순수익을 얻었다는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부업이나 이런 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생 쓸 수 있다. 여러분들 기술 배우는데 진짜 돈을 내면서 막 기술을 배우잖아요. 창업도 여러분들 돈 내면서 배우잖아요. 떡볶이 창업하는데, 치킨집 창업하는데, 돼지국밥 창업하는데 얼마 씁니까? 몇 천만 원씩 쓴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진짜 그냥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가 있어요. 일회용 기술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20대부터 나이 많은 70대, 80대까지도 경매라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똑같이 아파트 싸게 살 수 있고 상가 싸게 살 수 있고 토지 싸게 살 수 있고 한번 배워두면 수십 년 이상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 정말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계속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배워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부동산 경매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알면 되는데 첫 번째가 채무자,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 두 번째, 채권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에요. 돈 빌리고 안 갚은 거죠, 채무자가.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내 돈 받아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도움을 신청한다? 법원에 도움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는 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집어넣어요. 그 경매로 나온 물건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낙찰받는 겁니다. 경매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자, 첫 번째, 윈윈이에요. 채무자는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돼서 좋고 채권자는 경매 통해서 돈 받아서 좋고 우리 같은 투자자는 싸게 사서 좋아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경매는 윈윈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바로 이 부동산 경매라는 제도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자꾸 26년도에 빨리 여러분들이 경매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적으로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대출 규제들 계속 나오면서 세금 규제 계속 나오니까 시장 분위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자, 그런 거는 경매에서 엄청난 큰 기회입니다.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줄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락장일 때, 분위기 안 좋을 때 공포에 사야 되고 암들 안 할 때 제가 움직여야 된다 했죠. 그때 경매의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5년도에 총 3번의 대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 규제냐면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일반 매매 살 때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이 모든 규제들을 다 비껴갔다. 경매는 이 규제에서 유일하게 탈출구를 잡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90% 대출 나오고요. 아직까지 여전히 세금 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가 26년도에 기회가 왔다라는 건 너무나 경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일반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경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아보고 이 물건의 시세가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쓰고 있는 경매 전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경매 검색 탭에서 종합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주소부터 가격까지 설정해서 내가 찾고 싶은 지역의 경매 물건, 내가 찾고 싶은 금액대의 경매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경매 물건을 이렇게 쫙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부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격은 투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2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90% 나온다 했으니까. 맨 위에 부산에서 이제 2천만 원대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검색을 누르면 요 화면이 뜨는데 이걸 이제 경매 정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매 정보지는 경매 물건의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 하나의 정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실 게 첫 번째가 사건 번호예요. 사건 번호라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 입찰할 때 이걸 한번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주소입니다. 어디 군지, 어디 동인지, 아파트 이름은 무엇인지, 아파트 브랜드는 뭔지,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인지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용도로 두 번째 주소를 한번 봐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파트가 몇 평형인지 면적을 한번 봐주는 겁니다. 지금 5구 제곱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24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을 확인하는데요. 감정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을 얘기해요.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 1억 6,400. 물론 이게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객관적인 금액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최저가. 최저 가격은 경매 시작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얼마부터 입찰할 수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1억 3,120만 원이에요. 이 금액 이상을 써야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은 뭐냐면요, 이 최저 가격의 10% 금액, 10%를 넣어야 여기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거죠. 1,312만 원. 이 이상의 금액을 들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몇 월 며칠에 진행되는지 2월 23일 날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월 23일 날 경매가 진행된다까지 확인을 하시고, 내려와서 단지 정보를 보는 겁니다. 단지 정보는 이 아파트의 대략적인 세대수, 몇 년식인지,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단지명이 벽산 삼엽 한솔이라는 아파트고요. 세대수는 764세대, 6개 동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식이죠? 한 29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연식이 있네요. 근데 세대수는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면은 경매 정보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는 시세 조사만 남은 거예요. 실제 입찰을 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얼마보다 더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정보지에서 오른쪽에 N 단지 정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페이 부동산에 바로 연동이 돼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까 시세를 봐야 된댔죠. 시세는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나와 있는 호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호가는 뭐냐면요,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 근데 이거는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집주인이 그냥 시세가 1억인데 2억에 내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실거래, 실제 거래된 금액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서 시세를 책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호가는 매매, 이렇게 필터를 걸어줘요. 이 매매 금액보다 더 싸게 사야 경매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면적 들어갔는데 23평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평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매물 묶기. 요거는 중복된 매물을 방지하는 용도로 동일 매물 묶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순 이렇게 낮춰줍니다. 가격순 낮추는 이유는 이 금액보다 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봤더니 1억 1,000만 원에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낮은 금액이 1억 1,000이니까 요 금액보다는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호가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1,000이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실거래로 비교를 해봐야 된댔죠. 1억 1,000이 시세가 맞을까 했더니 거래가 엄청 많습니다. 한 달에 4-5건. 이런 거는 사실 2-3달이면 바로 팔리는 물건이에요. 낙찰받아서 한 2-3달 만에 바로 팔리는 거예요. 한 달에 4-5건씩 거래가 되니까요. 1억대여도 지방이어도 이 정도로 거래되는 매물들이 있는 겁니다. 요거 포인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거래 봤더니 제일 저렴하게 된 금액 1억 2,600에도 됐고 2,400에도 됐는데 1억 500에 된 게 또 있네요. 아, 그럼 요건 무슨 차이다? 수리 여부 차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인테리어 안 된 금액으로 봤을 때 시세가 1억 500으로 나와 있으니 어떻게 된다? 아까 호가가 1억 1,000, 실거래가 1억 500. 그럼 보수적으로 시세는 뭘로 본다? 요 실거래 금액으로 시세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1억 1,000으로 봐도 괜찮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를 호가랑 실거래가 봤을 때 실거래가 좀 더 낮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토대로 시세를 봐준다. 그래서 실제 시세는 대략적인 손품으로 판 시세는 1억 500 정도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시세 조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1억 500보다 우리는 시세보다 싸게 입찰가를 써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1억 500의 시세니까 한 8,500에서 9,000만 원 사이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은 한 1,200-300 정도 들어갈 거고요. 수익률로 따지면 세전으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 세금 다 떼도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돈 1,000만 원 조금 넘게 나와서 2-3달 만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아까 시세를 1억 500으로 봤는데 최저 가격이 얼마다? 1억 3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찰을 시켜야 됩니다. 유찰이라는 거는 한 번 더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금액, 더 낮은 금액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한 달 정도 더 뒤에 최저가를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부터 시세 조사까지 다 한 번에 보셨는데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입찰가 어떻게 쓰는지, 어느 지역 봐야 되는지, 시세 조사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 자, 요 모든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3월 8일 일요일에
특별히 저희가 오프라인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노하우들, SNS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실제 비법들, 투자 전략들을 제가 다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3월 8일 오프라인 특강에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 오프라인 특강 오시는 분들 한정해서 직접 제가 1대1로 자산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 투자금이 있고 어느 금액대 봐야 되고 어디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거를 직접 제가 1대1로 전부 다 봐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왕초보분들, 지금 이 오프라인 특강 와도 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 있죠. 왕초보분들 환영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분들이 스펀지처럼 더 잘 빨아들여서 학습이 잘 돼요. 그래서 왕초보 시점으로 이 경매 물건 검색하는 것부터 투자 전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1,000만 원대로 제가 시작할 수 있다 했죠. 어떻게 하면 이 1,000만 원대로 시작해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1억까지 만들 수 있는지, 1,000만 원을 시작해서 1억 만드는 소액 경매 단타 로드맵까지 전부 다 그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아래 신청서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3월 8일 날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나 수고 많으셨고 저는 3월 8일 오프라인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